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방도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KBS 이춘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4월 7일 본선인데 이 본선도 본선이지만 지금 여야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당인 민주당은 월요일이죠. 다음 주 1일 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흘 뒤인 4일에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른바 제3지대라고 불리죠. 안철수, 금태수 후보도 1일 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당과 야당이 지금 후보 선출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투표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원이냐 일반 국민이냐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항상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을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25일 KBS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세 차례 토론회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이어서 26일 금요일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4일 동안 투표를 해서 1일 오후에 본선 후보를 확정하는 일정입니다. 1일 날 후보 확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일 오후에 발표가 나는 거죠. 예.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3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100% 일반 시민,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해서 4일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인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서 4차례 합동 또는 1대1 토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금태수 후보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죠. 자, 그럼 사실상 이번 주가 경선 막바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후보들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먼저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쟁점이 뭡니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그 후보 경선에서 상당수 부동산이 역시 핵심 의제가 부동산 되는데, 문제. 그렇죠. 부동산 문제인데 민주당 박영선 우상 후보도 연일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라디오 토론회인데 박영선 후보는 우상 후보가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 위에 짓겠다는 공공주택 8만 호 공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서민 아파트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강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면은 미관이나 한강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하기를 했는데 그러자 우상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강남 집값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전국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박영선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하지만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것은 원주민보다 투기 세력에만 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판세는 아무래도 좀 박영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판세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예. 여론조사를 판단해 보면 박영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박 후보는 난타전을 벌여서 공방을 확전시키기보다는 지지율을 잘 관리해서 굳히게 들어가자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우상 후보는 경선 투표의 50%를 이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박 후보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선명한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명성을 강조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뒤집기를 장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 후보는 오늘 기자들한테 결국은 한 3, 4천 표 싸움 차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 이렇게 박빙의 분석하기도 승부를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박빙의 접전을 장담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 여당은 2명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4명이 경선 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쟁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당 후보보다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병행해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경원 후보는 연속적으로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년간 70만 호 공급한다. 오세훈 후보는 5년간 36만 호, 조은희 후보는 65만 호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신환 후보는 이게 다 비현실적으로 숫자 노름은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민간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일단 살펴보면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양강구도요? 그렇죠. 양강구도고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이를 추격하는 양상인데요.
나경원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1대 3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타 후보들의 자신들에 대한 집중 공격이 바로 자신이 당내에서는 대세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대세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보수 강경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본선 승리에서 필수적인 중도층의 지지는 자기가 더 우위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가 우위일 것이다. 경쟁력 있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조은희 오신환 후보는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과거 인물이다. 그래서 과거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나서지 않을 경우 여당과의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그 100%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방식은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그 누구를 지지 정당을 묻는 것이 여론조사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것은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누가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생각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른바 그것이 이제 역선택이라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 반영 비율이 없어서 여론조사로 결정된 후보하고 당심하고 이른바 당심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처럼 당원과 일반 국민을 적절히 골고루 섞자 이런 주장이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선출 방식을 경선 막바지에 변경하는 것은 후보들 간의 유불리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100% 국민 여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선 경쟁적인 후보가 선출된다 이런 입장을 들어서 그런 경선 규칙을 변경하자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그렇고 또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있고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 또 열린우리당 김진애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소정당 후보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전체에서 선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 후보를 거쳐서 자기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단일화를 거쳐서 전체 야권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안 후보의 전략이고 그동안 주장해온 반대요. 이런 전략 때문인지 오늘 회의에서도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권의 비판적인 민심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야권 전체 후보가 돼야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1대1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거론해서 이슈를 주도했다면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고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공임대 10만 호를 포함한 주택 50만 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